먼저 볼게요. 장문 2파트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장문 2파트는 말 그대로 정말 쓰기 문제다. 작문 문제다. 약 80자 정도가 되는 그런 작은 문단을 만들어내는 그런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뭐 다음 강의나 다다음 강의에서 어떤 문제인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아주 여기서 지금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자면 99번 문제 같은 경우는 5개의 단어를 가지고 작문하는 문제 100번은 그림을 보고 작문하는 문제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시험 특징 첫 번째 주관식 문제이다. 그죠? 당연히 주관식 문제겠죠? 답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경험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흡연 모양의 이렇게 이제 X표가 쳐져 있는 예를 들면 이렇게 담배예요. 선생님 그림을 좀 못 그려서 그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그죠? 네. 이렇게 X표가 쳐져 있는 이런 그림이 예를 들어서 나왔다고 생각해 볼게요. 뭐 어떤 사람은 뭐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라는 거를 강조해서 쓰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죠? 어떤 사람은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해갖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건 정말 나쁜 행위다.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생각이 틀리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어떤 역사가 틀리고 그다음에 경험이 틀리기 때문에 주관식 문제입니다. 굉장히 본인들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쓰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정해진 답안은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모범 답안은 제시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관식 문제라고 해서 무슨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뭐 여튼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99번과 100번 천천히 설명드리면서 각각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 다시 드리겠지만 여튼 장문 2파트는 주관식 문제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요. 원고지를 사용한다. 그쵸? 원고지. 아까 말씀드렸어요. 원고지에다가 쓰는 거예요. 원고지에다 한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고지 사용법을 좀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채점자의 주관적 견해를 반영한다인데요. 이 채점자의 주관적 견해를 반영한다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들마다 그죠? 저희 이제 시험을 보고 나면 그 시험지가 어디로 가요? 중국으로 가요. 중국으로 와서 중국인 선생님께서 직접 채점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국어로 점수를 내서 돌아옵니다. 그렇게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약 한 달 정도 걸리죠. 여하튼 채점자가 한 명이 그 많은 시험을 본 학생들을 걸 다 채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 선생님이 있을 거예요. 여러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시험지를 받고서 이렇게 채점을 하실 텐데 좀 마음 좋은 선생님한테 걸리면 점수가 약간 후할 수도 있고요. 약간 좀 야박한 선생님한테 걸리면 똑같은 그 문장이라고 해도 한 2, 3점 정도 더 깎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채점자의 주관적 견해를 반영할 수 있고요. 아침에 선생님이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고 나오셨어요. 그러면 약간 기분 나쁘면 점수 깎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최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에게 잘 보여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 데는 역시 요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자를 예쁘게 쓰셔야 돼요. 한자를 예쁘게 쓴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한자를 잘 쓰고 못 쓰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상대방이 알아볼 수 있도록 좀 예쁘게 정갈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쓰셔야지만 채점자 기분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인 나라, 자신의 나라의 원고지 사용법 같은 거 정도, 그 다음에 문장 구호 정도는 익숙해놔야, 얘가 진짜 중국어를 좀 좋아하는구나, 얘가 중국어를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전달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건 좀 공부하셔야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제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뭐 원고지 사용법과 그다음에 한자 쓰는 법. 평소 때도 한자 쓰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자가 예쁘게 나오겠죠, 여러분? 그래서 눈으로만 읽지 말고 한자를 이렇게 써보는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갈게요. 각종 구호와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요. 쥐하오라고 써있어요. 쥐하오. 자, 쥐하오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마침표란 뜻이에요. 사실은 마침표라고 써주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그 선생님이 보니까 한국어로 마침표, 얘는 뭐 쉼표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네, 이런 애들은 조금 나중에 한국어로 설명하기 힘들더라고요. 뭐 쌍점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마치 잘못 발음하면 약간 여러분들에게 제가 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하튼 중국어로 설명을 드리고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쥐하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마침표예요. 마침표. 그래서 왜 문장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뭐 이거 더 이상 설명 필요 없겠죠.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 우리나라 마침표는 어떻게 했어요? 뭐뭐 합니다 쓰고 뭐 찍어요. 점 찍어요. 점. 맞지 여러분? 그런데 중국어는요. 만약에 그래서 뭐 지혜 구어 이게 끝났어요. 문장이.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 쳐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우리나라는 점인데 중국어는 마침표가 동그라미다. 조그만 동그라미다. 아셨죠? 그래서 문장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조그만 동그라미 치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걸 갖다 우리는 쥐하오라고 얘기하고 문장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자, 두 번째.
또하오라고 얘기하는데 또하오는 우리나라의 쉼표예요. 쉼표. 여러분들도 아시죠? 쉼표. 문장 중간중간에 잠시 쉼을 의미해요. 내용이 크게 단락이 바뀌지 않고 연결이 되는 내용이긴 한데 연결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아예 그냥 한 번에 쫙 읽어내기는 좀 너무 긴 문장들 있죠? 문장 중간중간에 쉬어야 될 때 그럴 때는 잠시 쉼을 의미하면서 또하오를 찍어주면 됩니다. 내용의 전환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3번이 약간 좀 특이하죠? 선생님이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 표시해주는 요 쥐하오나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국에만 있는 표시들이니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뚠하오라고 써요. 뚠하오. 뚠하오는요, 이렇게 가로로. 그죠? 가로는 아니고 약간 조금 크게 쳐볼게요. 약간 옆으로 이렇게. 네, 짝대기. 이제 보이세요? 이런 짝대기. 네. 얘랑은 다릅니다. 얘랑은 전혀 다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쓴 거는 우리 또하오라고 해서 문장 중간에 쉼을 의미한다 그랬고요. 이렇게 치는 요 표시는 뚠하오라고 해서 병렬관계. 단어 중간중간에 잠시 쉼을 의미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저는 오늘 샀어요. 나는 샀다. 중국어로 어떻게 얘기해요? 我买了 샀다. 그죠? 그 다음에 뭘 샀어요? A, B, C, D를 샀어요. 예를 들면 가방도 사고요. 옷도 사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신발도 샀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A, 뚠하오, B, 뚠하오, C, 또하오 이렇게 쓰면 된다. A, 쥐하오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A하고 B하고 C는 다 여기서 뭘 나타내요? 관계로 따지자면 병렬을 나타내는 거죠. 신발, 옷, 가방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는 샀다. 신발, 가방, 옷.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병렬 관계를 나타낼 때는 우리나라는 쉼표를 찍지만 중국에서는 쉼표가 아니라 이렇게 가로로 땡땡이야. 그래서 짝짝 긋는 뚠하오를 찍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4번에 원하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물음표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문장의 마지막에서 의문을 의미할 때 쓰는 말. 그 다음 5번 감탄하오. 역시 마찬가지로 감탄문 할 때 표시 우리 저 느낌표라고 얘기하나요? 느낌표? 그래서 문장의 마지막에서 감탄을 의미할 때 찍는 것들. 저런 것까지는 뭐 우리 한국어랑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펀하오. 자, 6번 펀하오하고 7번에 마오하오라고 써 있는 거는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쓰실 일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이 말씀드렸지만 쓰기 파트 같은 경우는 80자 정도의 단어로 만들어진 문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문장들은요. 원고지로 따지면 한 4줄, 4줄에서 5줄 정도, 그래서 5줄이 넘어가지 않는 그런 정도의 범위 내에서 쓰셔야 되는데요. 그 안에 굉장히 짧은 문장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표현하다 보면 뭐 6번 펀하오나 7번 마오하오와 같이 그죠? 병렬 관계 문장 중간에 잠시 쉼을 의미한다든가 앞 문장을 부연 설명할 일까지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장 부호를 보시면 나중에 이제 독해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시라고 선생님이 가지고 온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일은 거의 없는 그런 문장 부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튼 땡땡인데요. 우리는 땡땡이가 2개가 있어요, 여기요. 그죠? 근데 땡땡이가 하나는 땡땡이고 밑에가 쉼표 모양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땡땡이 다음에 이렇게 쉼표. 그죠? 자, 뚠하오 같은 경우는 단어 중간, 병렬 관계의 단어 중간이었고요. 얘는요, 병렬 관계의 문장 중간이에요. 문장 중간. 이해되셨나요? 문장과 문장이 병렬 관계인데 그럴 때는 그 사이에다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오하오 같은 경우는 땡땡인데 땡땡이가 그냥 땡땡이 2개 이렇게. 앞문장이 뭐라고 샬라샬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앞문장에 대한 자세한 부연 설명을 뒤에 이어서 할 때 쓰는 그러한 문장 표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독해하실 때 조금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번으로 가볼게요. in how. 자, 우리나라는 따옴표라고 하죠. 따옴표. 그죠? 따옴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뭐 인용한다든가, 그죠? 그럴 때는 이렇게 쌍으로 된 따옴표. 그 다음에 속으로 생각하는 것들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작은 따옴표 쓰셔서 문장 중간에 인용 부분을 의미할 때 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 省略号. 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저거는 줄임표라고 얘기하나요? 줄임표? 예. 그래서 여하튼 똑같습니다. 뜻은 줄이는 거예요. 문장 중간에 생략하는 부분을 의미할 때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뭔가 말을 잊고 싶은데 말을 잊지 못할 때 있잖아요. 그죠? 아, 그래. 선생님은 성격은 되게 좋아 보여. 그러나 얼굴이 이렇게 얘기할 때 점점점점. 그죠? 얼굴이 점점점점. 뒤에 하고 싶은 말이지만 제대로 꺼내지 못할 때 그러면 생략하는 부분을 의미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좀 중요한 거 여러분이 가장 아셔야 되고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 많이 중요한 거라고 하면 별표 쳐놓은 1번하고 3번 정도 되겠어요. 1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침표인데 우리나라는 점이지만 중국은 점이 아니라 뭐다? 동글뱅이. 그죠?
그 다음에 3번 뚠하오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병렬 관계를 얘기할 때 나는 샀어. 가방, 콤마, 그죠? 뭐 옷, 콤마, 신발 이렇게 찍지만 중국은 뚠하오를 찍어서 가로로 이렇게 점을 찍어줘야 된다. 이런 것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는 여러분들 문장 보호를 좀 익숙해지셨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